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 빌딩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출 30억 달러의 부동산 회사 대표가 된 남문기 회장. 그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도전하는 아메리칸 드리머 남문기 회장의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그들의 인생사를 엿보는 시간, 더 인터뷰 진행자 홍정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수식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분인데요. 300달러의 신화, 맨손의 아메리칸 드림, 또 한인 최고의 부동산 회사죠.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남문기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정말 바쁘시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1953년 6월 10일 경북 의성 출생. 8남매의 막내로 큰 꿈을 꾸며 자라온 어린 시절. 공부와의 인연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남문기 회장. 성공을 꿈꾸기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꿨다. 그렇게 시작한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그의 성공 발판이 되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수식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어들을 빼놓거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소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소개 말고도 뭐 21세기 광개토 대왕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이런 수식어만큼이나 또 훌륭한 성공 스토리도 많이 유명하십니다. 예. 빌딩 청소부로 시작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그 성공 비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린 시절부터 보면요, 회장님이 1953년 6월 10일 경북 의성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왠지 태어나셨을 때부터 금목걸이를 좀 차고 오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릴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였듯이 사실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제 동네 이름이 착골입니다. 착골이요? 예, 엄청나게 가난했죠. 사실 요즘 가서 그 뒷산에서 앞산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60m 정도뿐이 안 되는 그 계곡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네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82년도 미국 갔는데 그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 동네예요? 네,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었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제가 한 4, 5km를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몸이 그렇게 건강하나 봐요. 팔남매 그러면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막내로 태어났으니까는 원하지 않게 태어났고 네. 태어나면서 고생 엄청나게 했고 네. 그러면서 막내니까 내 맘대로 자랐고 네. 그러면서 쭉 커왔습니다. 예. 그렇게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갑자기 또 미국행을 결심을 하셨어요. 예. 사실 그전에는 주택은행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예. 돌연 미국행을 결심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를 네네. 38명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교됐습니다. 중학교를 읍에 나오고 고등학교를 제가 인천에서 졸업을 했고 네. 대학교를 서울에 졸업하고 인천에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제 점점 큰 도시로 갔는 게 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은행을 다니다가 네. 나 미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한테 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예를 들면 저한테는 모누먼트 그 표지색 역할을 하신 분이 네네네. 계세요. 제 셋째 형님인데 그러니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많이 맞습니다. 해주셨군요. 그래서 네. 그분이 또 서울대학교 그 촌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하셔갖고 또 행정고시도
6기예요. 패드하고. 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아마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은행도 그 역할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가는 것도 그 하나의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그 형님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돼 가지고 가서 갔고 그래서 미국은 또 누구든지 다 미국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쵸. 지금 아마 젊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난 미국 갔으면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미국 가는 게 지금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 당시 자금은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네.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다고 생각 자체가 틀리거든요. 달라요? 사실은요. 그 밥 먹을 게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고 네. 그러면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하면서 은행을 다니면서 사실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데 좀 쉬울 것 같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전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해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아파트 얻을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새 방에 갔고 전세. 방 한 개 얻어갖고 왜냐면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고 불편한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 가셔서 그 새 방을 얻은 게 회장님 인생에서는 첫 부동산 경험이셨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새빵 그 자체는 부동산이 아닌데. 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촌에서 이래 땅하고 같이 네. 함께 크잖아요, 그죠? 네. 또 옛날에 그 당시에는 땅을 팔아야 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 원래가 좀 그 관심이 별개된. 많았죠. 네. 아, 관심이 많으셨군요. 사실 그 전에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도 은행 직원은 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미국에 가셔서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맨날 머리만 쓰다가 갑자기 몸을 쓰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게 운명이었는 것 같아요. 운명이요? 예. 그 한 분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 친구가 판사가 있는데 판사를 그만두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청소한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청소가 판사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그 당시에 80년대 초 70 우리나라 이민사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간 게 물론 1902년도로 돼 있지만도 이민사에는 제가 볼 때 1974, 5년도로 보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전부 청소를 다 했어요. 아. 내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는 제 같은 경우는 청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받고 가잖아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청소라고 본다. 예를 들면 지금의 그 서울의 화장실 정도 되죠. 네. 수세식으로 되고 전부 깨끗하니까는. 네. 근데 그걸 또 청소라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생각해야 우리가 될까요? 청소하는 개념은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닦아내는 걸 가지고 청소를 그러는데 지금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에 들어가고 깨끗하게 닦는 거를 가지고 그 청소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청소시켜 놓으면 청소를 미국 와서 야 그게 청소냐? 내가 이렇게 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만 불평이 하나도 없이 내가 주어진 데 대해서 항상 그래 지금도 그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야 청소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음에서 오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청소하는 게 네. 더 체질에 더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6개월 만에 청소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노하우가. 아까요. 네. 머리를 안 쓴다 했는데 청소 머리 잘 써야 아, 돼요. 그래요? 아. 왜냐면은 그 약품이 수백 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은
형광등 가는 거, 네. 그 바닥에 왁스 하는 거, 네. 페인팅 칠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청소부터. 네. 근데 그 약품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깨끗하게 끝나고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 그죠? 계산된. 예.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최선 그 속에는 꼭 공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아나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네. 거기도 잘해야 된다는 그 집념 속에는 공부가 들어가 있고 그쵸. 청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하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손님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세요. 그쵸. 세금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직종이든지 아마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막 블로우잡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낙엽 막 쓸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어떤 잘하는 사람은 하얀 옷 입혀가지고 시켜도 깨끗하게 나오고 못하는 사람은 까만 거 시켜도 막 덮어쓰고 얼굴까지 새까맣게 나오는데 더 아마 내가 요란하게 볼 때 청소를 하는군요. 달인이라는 네. 거는 아마 전자 흰 옷을 입혀갖고 아무리 더러운 옷을 일을 시켜도 네. 깨끗하게 나오는 그게 달인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남문기 회장. 지금도 그때도 언제나 그는 웃는다. 사장 1명, 직원 2명.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인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까? 단순한 노동이 아닌 똑똑한 일을 했던 남문기 회장.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인정받기 시작한 그의 능력.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런 달인이셨는데 네. 갑자기 또 부동산에 관심을 이전부터 있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전환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전망이 좀 확연하게 눈에 보이셨습니까?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요. 네. 아마 그 제가 볼 때 수천 명 중에 1, 2, 3에 속았을 정도로 청소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돈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느 정도? 아니 돈을 그 월급으로는 제가 16불을 받았는데 제 밑에 사람들이 시간당 6불, 5불, 4불, 3불 50점 받았으니까는 네. 한 3배 정도 그런데 받으셨네요. 네. 항상 잘 될 때 뛰어넘는 그 습관은 물론 있어요, 제가요. 네. 그런데 청소라는 게 청소잖아요, 한국말로. 그죠? 뭐 하세요? 그럼 네, 청소하세요. 딱 이래. 네. 우린 말을 돌려가지를 이렇게 돌려 잘 못 갑니다. 네. 근데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요, 사실은. 아, 예를 들면은 직업의 기천은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에 오는 귀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자란 경북 의성은 상당히 양반 지역이세요. 네. 요새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도 어릴 때 그 제 아버지가 제가 51살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어릴 때 네. 야 양반이 그거 했었더니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양반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었고 네. 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 그 주택은행 다니면서 노동조합을 네. 제가 창립 멤버세요. 네네네. 꿈을 가지고 갔다가 청소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 미국 사람이 내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네. 다른 사람 사업을 줄 때 저한테 하루 딱 시키더니 8불을 줬어요. 예? 시간당. 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많이 예. 주셨네요. 네. 그 첫날부터 완전히 체질이었어요, 청소가. 너무 잘하니까는 네. 다 불러줬어요. 그 다 불러주니까는 새 빵을 제가 220불에 살았는데 하루에 제 기억이 64불, 70불씩 줬는 것 같아요. 60불 정도 줬다. 근데 4일만 하면은 한 달 새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4일 하고 또 하다, 또 하다. 예, 그래서 거기로 시작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부하러 갔는데 네. 제가 이렇게 그 할 때 우리 형님 그
그 조남이 남인기세요. 네네. 그 우리 형님 공부는 형님이 하는 거고 나는 제가 어릴 때는 공부가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개인의 영광일 개인의 수가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하기로는 돈은 가문의 영광이구나. 제가 그러면- 제 부친이 항상 하는 말이 야 9촌까지는 먹여 살려야지. 9촌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는 지금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둘 때 네. 제 사장이 28년 7월 7일생이세요. 그분은 미국 분인데 한국 참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동양학을 전문을 했는데 삼고초려를 아세요? 알죠. 예. 근데 저한테 간둘 때 내가 간둔다 그랬더니 국어초려 할까 이래요. 아, 정말요? 국어초려. 아, 센스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했는 얘기가 네. 난 요새 젊은 이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관둘 때 물론 영어로 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이 회사가 사장님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물론 그분이 내보다 더 잘났어요. 네. 맞대요. That's right. 그러면서 this is yours. 이게 네 거 맞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다음 직업 잡을 때까지 월급 받을 수 있니? 그랬더니 why not? 줄게. 네 건데 어떻게 내가 안 주니? 그게 이제 제가 그 말의 묘미가 뭐냐면은 참 일 열심히 했었어요. 네. 밤 새벽 2시, 3시에 아무 때나 전화해도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 운명이죠. 왜냐면 어차피 나갈 거니까는. 그쵸, 그쵸. 안 나가려고 하면 몰라도 어차피 나갈 거니까는 웃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킨 사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시키는 게 내가 항상 마지막이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다른 제가 거기서 슈퍼바이저라면은 그 밑에 일하는 애들한테 다 전화해보고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I'm sleepy, sick, 아프다, 졸린다, 피곤하다 전부 대답이 그거래요. 네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서가 그냥 나가요. 근데 이제 자기도 기쁘고 결국은 그분한테서 다음 직업, 부동산 직업 시작할 때까지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청소에 대해서 달인이고 청소는 이미 기본이 돼 있고 청소는 금방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청소를 안 하나?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난 니하고 같은 일 안 한다. 영어니까는 나 당신하고 같은 일 안 할 거야. 왜요? 당신하고 내가 이 일 한다는 그 자체가 배반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카운트를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일 시킨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거기 가서 또 내한테 주라고 이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도우는 걸 할게.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택했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제가 7월 23일 날 관두고 네. 12월 16일 날 부동산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날이 회사 송별회라고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16일 날 하고 제가 12월 31일 날까지 월급 받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월급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사장님은 내한테 무척 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이유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청소라는 거를 저는 직업에 대해서 귀천은 없고 내가 갈 길이 아마 이 길이어서 또 택했고 또 이 길 역시 네. 제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은 네. 저는 부동산의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하지만 돈보다 중요했던 건 사람. 청소회사 대표와의 의리를 위해 쉬운 길을 포기한 남문기 회장. 더 이상 그에게 어려운 길이란 없었다.
이전 사장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부동산을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안정된 청소기를 버리고 부동산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가끔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나 좀 후회된다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제가 해병대를 들어가서 고생을 참 했는데 네. 그 해병대 그 중대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 같은 체질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 자리마다 제가 아무 자리에 있어도 참 즐겁게 억셉트 하는 그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미국 갔을 때도 고생 많이 하죠. 근데 그 고생이라고 입 바깥에 내면 그때부터 골프 치다가 이거 잘 안 맞는데 하면 잘 안 맞아요. 고생이라고 말한 지 예. 정말 고생이 자, 되니까. 오비 딱 나도 네. 아유 2개 먹지. 그리고 또 치면 되는 거를 네. 내가 오비 왜 났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도 정말 그 잠 안 자고 열심히 했고 네. 부동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 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잠을 줄이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를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가면서 즐겁게 나가고 뒤로 가는 건 항상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거는 그냥 있죠. 왜 있나 하면은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남들보다 더 잘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보고 보면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내가 잃었는 그 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항상 그 잃은 거에 대한 거나 실수한 거에 대한 거나 잘 후회하지 않고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잘 넘어갑니다. 성격이. 예. 늘 후회 안 하시고 열심히만 사시니까 마음은 정말 편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청소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을요, 갑자기 또 다 부동산에 몽땅 전부 투자하셨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 청소 제 책에도 이렇게 제가 책을 한 8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집이 원래 글 읽는 우리 동네에 그런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이 다 가르쳤어요. 아, 그런데 이게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청소를 관두고. 네. 근데 참 많이 못 썼어요. 그때 제 와이프 제 처덕분이긴 한데 네.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나 하면은 우리는 길 가다가 누가 방 얻으면 우리 집에 데려다 놨어요. 제가. 아, 정말요? 지금도 그거는 똑같아요. 네. 어디 가다 어디 가자요? 이래 물어보면 뭐 없다 하면 우리 집 가자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가고 네네. 또 갈 데 없다 하면 한 달씩 있다가 보내고 이런 편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와이프 이제 우체국 밤에 다니고 청소 열심히 해갖고 한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 하면서 네. 4만 불 이상을 모았었어요. 네, 4만 달러 정도요. 네, 4만 3천 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그걸 달라 그랬죠. 네. 선뜻 힘들죠. 주시던가요? 안 그거 주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상을 꼬셔갖고 제가 네. 돈을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번에 다 끝내야지 네. 조금씩 하면은 성공하지 못해요. 아, 무조건 올인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이제 마중물을 요새 사람 잘 모르지만 펌핑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펌핑해가지고 물 올리는 거 수돗물 그거를 한 컵 있으면 한 컵을 다 붓고 해야 올라오는 거를 네. 아마 이거 물 안 올라오면은 어떡하지 하고 반 컵을 마시고 반 컵 보면 그거 절대 안 올라오거든요. 사실은요. 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왜냐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실패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5%의 확률만 있으면 나 그 5% 따라가는 사람이세요, 사실은요. 아, 그래요?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다 해버려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할까 했는데 안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부동산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제가 수천 명을 길러냈습니다. 유명하죠, 워낙. 네. 네.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거의 다 길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학교 졸업을 많이 시키고 에이전트 많이 시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강의를 해도 안 돼요. 네. 자, 후발주자야. 우리가 후발주자야. 이미 남은 다 길 다 닦아놨어. 근데 이미 유명한 사람 다 있어. 거기에 유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쓰는 것뿐이 없어. 그래서 그 4만 달러를 다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또 광고에 다 투자를 하셨잖아요. 투자도요. 네. 요새도 쟤는 시작하면서 비서를 뽑아갖고 했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야. 내가 볼 때는. 조그만 그때는 컴퓨터 없었습니다. 조그만 컴퓨터,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내가 한 개 사고, 제가 했는 말이, 못 배워가 못 쓰더라도, 나 이거 사가지고 폼은 잡아야지 한 사람이 돼요. 아, 네. 제 손님하고 딱 앉았으면 제일 처음에 컴퓨터는 사고 싶은데, 네. 쓸 줄을 모르고 하면 컴퓨터 딱 켜놓고, 손님 내 컴퓨터 안 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옷도 우리 그러잖아요. 옷도 사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잖아요. 우리 입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입고 어떤 사람은 못 입잖아요. 못 입는 사람들은 어쩌면 상대방을 어쩌면 경시하는 풍조일지 몰라요. 네. 옷을 원래 깨끗하게 입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세크터리 비서를 한 개 뽑는다는 거는 그분의 친척도 있고 그분의 교회 다니는 교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세요. 여러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이용해서 1년에 2개 내지 3개만 팔면 그분 월급 나와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비서를 시작했고 그래서 제대로 6개월 만에 그 4만 불을 다 썼어요. 근데 6개월 지났을 때는 이미 쟤는 아주 유명인이었어. 광고에 다 투자를 광고의 하셨기 때문에. 달인이죠. 제가 네. 광고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책을 잘 쓴다는데, 네. 광고를 예를 들면은, 잘 쓰는 편이세요. 네. 예. 어떤 분들 내가 광고 안 바꾸면은, 광고 왜 안 바꿔요? 이런 분.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신문사의 칼럼도 제가 한 6년 이상을 썼고요. 네. 그러면서 광고라는 게 신문이면 신문 광고 한계가 있잖아요. 신문 광고는 보는 거고, 읽는 거고, 그리고 텔레비는 눈으로 보는 거고, 라디오는 듣는 거잖아요. 이게 딱 세 개로 내 혼자 생각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딱 됐을 때, 손님들이 딱 머리에 생각하겠다. 그러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다 나간 거예요. 네, 그게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눈에 네. 보이는 광고는 다 했어요, 제가. 네.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LA에 버스 스탑 이렇게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뒤에 체어가 있어요. 네. 그 뒤에 제게 몇 개가 붙어 있었냐면 70개가 붙어 있었어요. 70개요. 그러니까 벤치 애드버타이징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 70개 붙어 있으면 제 얼굴 안 보고 한국 못 오죠. 다 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제가 강의를 한 500회 정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고 미국 갈 건데 네. 그러면서 계속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광고라는 거는 항상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돈을 4만 불을 쓰고 제가 그해 제 기억으로 한 38만 불을 번 것 같았어요. 훨씬 많이 버셨네요. 그럼요. 네, 광고에서도 사실 회장님이 브랜드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키워온 뉴스타 그룹이 지금 미국 전역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거겠죠? 현재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서브프라임 전에 2005년, 2006년도는 참 좋았었어요. 네. 부동산이 제가 LA에서만 한 5천 개를 팔았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LA에서만 제가 항상 언론에서 이 얘기하는 한 3조 원어치 이상 팔았죠. 사실은 LA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뉴스도 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 다음에 뉴욕, 시카고, 워싱턴 이건 포함 안 되고. 네. 제가 5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32개 정도 갖고 있고요. 자회사가, 부동산 학교가 3군데 있고, 에스크로 컴퍼니라고 또 3개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광고기획사, IT 컴퍼니,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컴퍼니, 건물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컴퍼니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관할 제가 이제 뉴스타 부동산 달고 그 외에 달고 있는 분도 많으세요. 이게 미국 회사 같으면 막 제재를 하는데 그냥 먹고 살겠다는 거 그냥 놔두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데는 뉴스타 달고 있는데 내 제재 안 받는 사람도 있구나. 미국 이민 20년 만에 청소부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 미국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유스타 그룹. 한국 최고의 아메리칸 드리머 남문기 회장. 그의 성공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뉴스타그룹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좋은 일에도 돈 참 많이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 미국 사회가 네. 원래가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고 네. 그 기부 문화가 결국은 세금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 유스타 장학재단을 2000년도 만들었어요. 네. 2000년도 만들어서 지금 한 100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그 일반 그 예를 들면은 그 타운에 내가 사는 커뮤니티에 항상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데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또 많고 그러다 그 기부 속에서 같이 이렇게 그 커뮤니티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세요? 기부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들은? 조금 적하지만 또 제가요. 네. 제가 우리 그 에이전트한테 네. 천불 장학금 줄래?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럼 내가 네 애한테 천불 줄게. 그럼 줄래? 뭐 이래갖고. 말이 달라지죠? 예, 아니, 자꾸 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야 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LA 한인회장 상호회에서 미국 총회장, 미국에는 16만 개가 있습니다. 네. 20만 개 정도. 그리고 미국 전체에 250만 명 해외 동포가 살고 있고, 그럼 제가 미국 한인회 총회장도 했고, 세계 한인회가 한 700개 정도, 700개 되는데, 제가 거기 의장도 했는데, 네. 그 돈을 누가 주는 거 아니고, 전부 거의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동네에서 돈 거둔다 그래도 누가 돈 잘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단체장들을 거의다가 제 돈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고 네.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가 잘 됐던 거죠. 네. 제 생각입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남문기 회장. 공익사업, 장학사업, 뉴스타그룹도 나눔에 동참. 뉴스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한인사회와 미국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까지 이 시대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말한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회장님처럼 성공도 하고 싶고 기부도 하고 싶고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회장님만의 성공 철학이 있으신가요? 성공은요, 제가 아까도 개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공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공을 어떻게 하나 하면 감동을 주는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동을 주는 경영. 예를 들면은, 사장 같으면 직원들한테도 감동 줘야 되고, 네. 사실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감동을 줘야 되고,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짜 일에 미치고, 일 열심히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일 잘한다. 이래야 감동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사무실 같으면은 제가 뉴 에이전트 시작을 하면은 보통, 3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광고 많이 해라. 광고 많이 해라. 광고 많이 하고, 옷 깨끗하게 입어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거의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네. 아마 제 옷 복장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넥타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네. 제대로 우리 사무실 같으면 사실은 빨간 색깔은 열정 그 정열, 그리고 흰 색깔은 퓨리피케이션, 깨끗한 거 돈 만지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컨저버티브 약간 봉건적이고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복장이 제일 좋겠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복장이 제일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복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거기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빨간색의 정렬은 혹시 해병대와 관련이 있나요? 네, 빨간색은요. 네.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빨간색을 놔두면 사람이 졸지를 않는데요. 집중을- 그래서 그 호텔 방으로 안 간대요. 네. 그러니까는 그 빨간색은 막 움직이는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걸 빨간 색깔로 성공한 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뭐 중공, 예를 들면 그러네요. 일본, 뭐 네네. 예를 들면 해병대, 그 전부 성공한 기업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빨간 색깔을 체질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회장님 조사를 좀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작년에 삶에 지치신 분들에게 인격과 의지는 고난 속에서 자라는 것, 진주는 조개의 상처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기 고생에 대해서 고생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제가 사실 암이 걸렸었어요. 네. 암 수술을 작년에 했는데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정리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어진 자기의 지금 고통에 계신 분들 네. 정말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생각 잘하시고 그냥 열심히 사고 정말 그렇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더라도 전심전력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미국 이민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은 사실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좋은 나라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면은 제가 그 3,200마일 한 5,000km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면은 발전이 3%도 안 된 나라세요. 제가 느끼는 게. 네. 그럼 미국 참 괜찮나라고.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리드하는 국가이고, 그러면서 FTA도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유학생이 10만 명 이상 가 있고, 한국 국민이 250만 명이 가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에서 대통령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 미국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인이 그 흑인도 하는데 한국 사람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카나다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한국인이면 아마 정상회담 할 때도 괜찮은 것 같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진출하시고 미국을 리드하고 사실 작년에 한국인들이 이쪽으로 한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57억 불이래요. 예. 그러니까 500억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150억 불 내지 200억 불이 동포들이 쓴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면은 지금 학생분들이나 젊으신 분들 사실 미국이 좋은 나라세요. 한번 이렇게 꿈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미국을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을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미국은 한국 사람 우리한테는요 1902년도 이민을 갔잖아요, 그죠? 104명이 갔는데 지금 250만 명.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미국이 좋아한다 이런 게 뭐 어떤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 기회의 나라고 또 한국하고 가깝고 지금 비행기 타면은 사실 갈 때는 10시간 반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께서 이전까지 해오신 일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회장님은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네. 우선 그 뉴스타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부자 만들게 하고 싶고 네. 또 제가 해외 동포 대표단체 대표고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정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외까지 나와서 잘못 살면 안 되잖아. 네. 잘 살아라. 네. 잘 사는데 이유는 열심히 하면 잘 사잖냐. 물론 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맨 나중에 문제고 네. 열심히 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아니면 관계자들께서 해외 동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미래거든요. 네. 사실 개인이 어떻게 외교관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에서 참정권을 주면은 확실하게 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복수 국적을 만들면은 지금 65세까지 만들었는데 네. 지금 뭐 국회에서 55세까지, 60세까지 이렇게 놓는다는데 그러지 말고 병립법이 딱 해결되는 게 38세입니다. 38세까지 딱 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흘러간 그 노병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젊은이들도 많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까지 해외 동포 대표 LA 한인회장이나 하면서 미국 사실 총회장 하면서 해외 동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굳건한 믿음, 근면과 성실, 자신감.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남문기 회장의 성공 신화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다. 회장님의 삶을 다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회장님께서는 본인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를 좀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 오늘은 남문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